안녕하세요, 뷰티왕 박진호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1등 기업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 뷰티 산업을 이끈 넘버원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50개가 넘는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K뷰티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 타다퍼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하고 코스알엑스에 투자를 하고 다양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K뷰티를 어떻게 아모레퍼시픽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은 2010년 K뷰티를 밀어붙이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매출액이 많이 차지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아모레퍼시픽 매출을 보면 중국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K뷰티를 밀어낸 C뷰티라는 주제를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에서 매출 하락은 아모레퍼시픽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대부분의 뷰티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 경제가 둔화된 이유도 있고요. 2017년도 사드가 터진 이후에 한알령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중국 시장의 주된 타겟층이 2030 세대들이 K뷰티에 등을 돌리고 국내 화장품 소비로 옮겨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액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국 뷰티 기업들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청년들의 애국 소비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뷰티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그 대상을 북미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한류 열풍이 가장 불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요즘 빌보드 차트를 보면 BTS, 블랙핑크, 세븐틴, NCT 같은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차트 상단에 떠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한류의 힘을 입어서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라네즈 광고 모델을 BTS로 바꾸고요. 설화수 광고 모델을 송혜교에서 로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북미로 브랜드 마케팅 방향을 확 뒤집었죠.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글로벌 회사랑 다른 부분들은 기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K뷰티, K컬처, K팝, K한류의 흐름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회사고 그런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로레알 같은 그룹들은 M&A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로레알에서 키운 브랜드가 3개고 이 40여 개 브랜드들 자체를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로레알의 브랜드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로레알의 기업의 포트폴리오는 한 4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컨슈머 프로덕트 디비전, 대중적인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 파리, 메이블린 뉴욕, NYX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등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페셔널 프로덕트 디비전입니다. 프로페셔널 살롱에서 사용하는 제품 브랜드인 로레알 프로페셔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로레알 럭스 디비전, 고급 화장품 랑콤, 보르지아 알마니, 생로랑, 그리고 키엘 등 유명한 굵직한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액티브 코스메틱 디비전입니다. 피부과 전문 브랜드인 라로시포제, BC 등을 보유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화장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화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M&A를 되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1970년대 이 코스메티컬 자체가 굉장히 뜨다 보니까 그때 이제 로레알에서도 많은 메디컬 브랜드들을 인수를 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죠. 북미 시장에서 가능성을 본 아모레퍼시픽은 2022년 9월 야심차게 미국 럭셔리 클린뷰티 브랜드인 타다하퍼를 1,681억 원에 인수 합병되게 됩니다. 왜 인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타다하퍼 스킨케어는 절대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과 탄탄한 팬덤층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샤넬 같은 특별한 명품 브랜드가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다하퍼에 열광하는 게 될까요? 현재 미국 뷰티 시장을 주도하는 뷰티 트렌드는 클린 뷰티입니다. 클린 뷰티란 피부 건강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외한 화장품을 말하는데요. 타다하퍼는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며 가파르게 성장한 스킨케어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창업자인 타다하퍼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명 헐리우드 배우나 사회운동가가 설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블리 같은 인플루언서 브랜드인 거죠. 사실 천연 브랜드의 경우
아무래도 눈에 띄는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유기농, 건강 같은 키워드들을 강조하는 편인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잘 홍보하는 것이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타다 하퍼는 이런 인플루언서 역할을 창업자인 타다 하퍼가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녀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타다 하퍼는 꽤 오랫동안 컨텐츠 작업을 해왔습니다. 클린뷰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기록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타다 하퍼는 콜롬비아 태생의 미국 기업가인 타다 하퍼가 2010년에 설립한 스킨케어 브랜드로 제품 개발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설정한 클린뷰티 원칙을 고수한 브랜드입니다. 타다 하퍼 스킨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보스턴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안타깝게 그녀의 아버지가 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타다 하퍼는 그녀의 암을 선고받은 이유가 유해 화장품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 화장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간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나 천연 화장품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화학 물질과 유해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고품질의 스킨케어 제품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식물학과 화장품에 대해 공부를 병행하며 자신의 농장에서 얻은 천연 원료들로 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끝없는 노력과 피드백 끝에 결국 그녀는 화학 물질이 전혀 없으면서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100% 천연 화장품을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천연 화장품들을 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딴 타다 하퍼 스킨케어를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시카 알바의 어니스트 컴퍼니도 그렇고요. 자칫 이미지를 과파할 경우 조금만 이슈가 터져도 이미지가 바닥으로 뚫고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좀 봤었을 때 이 클린 뷰티 정말 깨끗하게 만든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사실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 주는지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다 하퍼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은 한 8년, 9년 전 영상에서도 이 타다 하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어떻게 이 화장품을 만드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투명하게 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디벨롭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린 뷰티의 본질은 그런 투명한 컨텐츠였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대표 안세용 대표는 타다 하퍼의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브랜드다.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연구개발 및 생산 물류 인프라와 타다 하퍼의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 북미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타다 하퍼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타다 하퍼의 아시아 시장의 런칭과 기존 북미에 진출한 자사 브랜드와의 협업도 예고를 했습니다. 타다 하퍼가 미국에서 탄탄한 팬덤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타다 하퍼의 클린 뷰티 브랜드 이미지는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온라인과 브랜드샵 입점 확대 비중은 많이 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타다 하퍼는 2023년도 2월 기준 작년 11월, 12월 사이에 약 18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모레퍼시픽의 무리한 인수 합병이 아니었나라는 걱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일시적 적자라며 그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말을 남기면서 걱정을 일축했죠. 이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타다 하퍼, 아모레퍼시픽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뷰티양 박진호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